제가 30년 동안 대사 변화만 붙잡고 연구해 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뱃살이 조금씩 늘어나도 별일 아니라고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고 피곤함이 일상처럼 들러붙어 버린 뒤에서야 걱정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커피가 건강에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오르고 살이 찐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성 여러분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커피라는 너무 익숙한 음료가 남성의 대사 건강에 얼마나 다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죠. 이건 단순히 커피를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뱃살과 혈당, 혈압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공감되신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 한 지인의 남편 69세 김영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커피를 참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하소연했죠. 그런데 김영태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이 정도면 다 나이 때문이라고요. 어느 날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한참 쉬고 계셨다는데도 괜찮다며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영태님의 아내가 하신 것이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매일 마시던 커피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블랙으로 바꾸고 식후 일정한 시간대에 마시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김영태님도 맛이 싱거워서 힘들어하셨대요. 하지만 아내분이 하루하루 격리하면서 함께 건강을 챙기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커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몇 달 뒤에는 허리둘레가 조금씩 줄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례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정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반응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대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커피 습관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남성에게서 커피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작용을 일으키는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성에서 커피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약 30%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그동안 커피를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남성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죠. 인하대 연구팀이 한국인 유전체역학 조사를 기반으로 멘델 무작위와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이건 생활습관 연구에서 인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커피가 실제로 대사증후군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정혜성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믹스커피 2잔을 마시다가 어느 날 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혈당도 높고 허리둘레도 기준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고 블랙커피로 바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맛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셨지만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몇 달 뒤에는 허리둘레와 공복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성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커피 맛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 2잔 내외의 블랙커피를 일정한 시간에 마시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죠.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후 늦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대사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커피와 건강 관계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럼 커피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살이 찌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해외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 몸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72세 김남수 님인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속이 답답하고 피로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몸이 무겁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블랙커피로 바꾼 뒤 오후 피로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주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셨대요. 이런 변화는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몸속 염증을 줄이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하나 드리자면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한 잔 마시면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다만 공복 섭취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이제 복부 비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배가 나오는 게 그냥 보기 안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 아시죠? 복부 지방은 염증 반응을 크게 자극하며 대사증후군의 핵심 조건입니다. 그런데 커피가 이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커피가 지방분해 호르몬을 촉진하고 기초 대사량을 일시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63세 오성태님은 점심을 과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내장지방 수치가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오성태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커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과식이 잦은 분들은 식후 커피를 통해 식욕 조절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간식을 덜 찾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한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오히려 체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뱃살 때문에 활동이 줄어든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혈중 지방 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데 커피가 이걸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국내 연구에서도 커피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박용진님은 식사 후 블랙커피를 마신 뒤 중성지방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박용진님은 원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커피 습관을 바꾼 뒤로 수치가 좋아지니까 마음도 편해지셨대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거나 고칼로리 첨가물이 들어간 커피를 피하는 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믹스커피나 시럽 들어간 커피는 오히려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간이 있는 경우 커피 섭취량은 한 번에 늘리지 말고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중성지방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이제 혈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오른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섭취에서는 혈압 안정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혈압이 약간 오를 수 있지만 꾸준히 마시면 오히려 혈압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해외 연구에서 커피 성분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 혈관 반응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혈압 변화에 덜 민감해지는 거죠.
74세 정태영님은 아침 혈압 변동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확 오르고 오후에는 또 떨어지고 해서 불안정했죠. 그런데 일정한 시간에 커피를 마시자 오히려 혈압 변화가 완만해졌다고 합니다. 정태영님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확실히 아침 혈압이 안정되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빈속보다는 아침 식사 후 마시는 것이 혈압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카페인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다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새로운 커피 습관을 시작할 때 양을 서서히 조절해야 합니다. 갑자기 늘리면 약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커피가 혈압에 나쁘다고만 생각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남녀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구에서는 남성에게서만 뚜렷한 위험 감소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내 분석에서 여성은 커피 섭취와 대사 지표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커피를 마셔도 남성과 여성의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호르몬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대사 방식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죠. 65세 김선희님은 남편과 같은 양을 마셨지만 몸 변화가 거의 없어서 섭취 방식을 다르게 조절했습니다. 남편은 블랙커피로 효과를 봤지만 김선희님은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개인의 대사 특성에 따라 섭취량과 시간대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같은 습관을 따라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커피만으로 건강을 관리하려 하기보다 식사와 활동량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커피는 도구일 뿐이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가족끼리 같은 습관을 따라 하다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더 깊이 있게 실제 생활에서 커피를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인의 대사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섭취 후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잠을 못 자는데 어떤 분은 저녁에 마셔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이건 유전적인 차이도 있고 간 기능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커피를 마신 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린다면 즉시 양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카페인 과다 섭취의 신호거든요.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처음에는 하루 한 잔으로 시작해 주기적으로 몸 반응을 점검하며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한 잔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몸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잠은 잘 자는지, 소화는 괜찮은지, 두근거림은 없는지 말이죠. 문제가 없으면 점심 후 한 잔을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커피 마신 뒤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식사 후 커피는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오르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 클로로겐산 성분이 혈당 흡수를 늦춰주면서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식사량이 너무 많으면 효과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과식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정량을 먹고 커피를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후 20분에서 40분 사이에 한 잔 마시는 습관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타이밍이 혈당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커피의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식사 전인지 후인지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 커피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커피가 기본이지만 처음에는 곤란하다면 소량의 우유 정도는 허용됩니다. 우유를 조금 넣으면 카페인의 자극을 줄여주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럽과 프림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지방과 당을 증가시켜 대사 건강을 악화시키거든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한 스푼 이상 들어있고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첨가물을 줄여 블랙에 가까운 형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반 정도 넣다가 일주일 뒤에는 3분의 1로 줄이고 또 일주일 뒤에는 조금만 넣는 식으로 천천히 줄여가세요. 그러면 맛도 적응하기 쉽고 건강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저녁 이후의 카페인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음날 대사 균형에 직접 작용합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대사 호르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지면서 다음날 폭식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대사 증후군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은 오후 3시 이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녁에도 커피를 마시다가 불면증이 생긴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커피가 문제라는 걸 모르고 계속 마셨는데 나중에 제가 조언을 드려서 오후에는 디카페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거의 없어서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 잠도 잘 자고 다음날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혹시 잠 때문에 커피를 줄여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는 운동 전 섭취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지방 연소가 더 잘 됩니다. 하지만 빈속 운동 전 다량 섭취는 속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면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간식 후 커피 반 잔 정도로 시작해 몸 반응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하나나 토스트 한 조각 정도 먹고 커피 반 잔 마신 뒤 30분 뒤에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속도 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집니다. 커피와 운동을 함께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사 건강은 커피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커피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커피만 마시고 과식하고 운동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체중 변화가 느린 경우 커피 섭취 외에 식습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혹시 밤에 야식을 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과일도 당이 많아서 과하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물 섭취, 걷기, 규칙적 수면 등을 함께 조절해 대사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 마시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 10분이라도 하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될 때 커피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장 어렵게 느끼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해야 할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커피는 혈압을 올리고 뱃살을 만든다는 기존 통념과 달리 남성에게서는 오히려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에 따라 커피를 피하면 대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반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마시면 혈당과 혈압, 복부 비만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습관입니다. 첨가물 듬뿍 들어간 커피를 마시느냐, 일정 시간에 블랙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몸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믹스커피는 설탕과 프림이 가득해서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키지만 블랙커피는 순수한 커피 성분만 들어있어서 대사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잘못 관리하면 혈당과 혈압이 함께 흔들리고 피로가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배는 점점 나오면서 검진할 때마다 수치가 나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배둘레가 줄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며 혈중 지방도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며 검진 수치도 점점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시라면 저는 식후 30분 블랙커피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점심 드시고 30분 뒤에 블랙커피 한 잔만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싱거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 리듬과 대사 흐름을 서서히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커피만 믿지 말고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커피 외에도 남성 뱃살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걷기 방법과 시간대, 그리고 식사 조절 팁까지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이미 블랙커피로 바꾸신 분 계신가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분들은 숫자 1을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은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